식초요? 그냥 반찬용인 줄만 알았죠. 근데 이게 혈당이랑 붓기까지 다 잡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 혈당 때문에 걱정이 많던 68세 어르신이셨죠. 식사 전 식초 한 잔을 습관처럼 드시고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147에서 108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김범수입니다. 올해 79살, 4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진료실에 앉아 있었고요. 이제는 여러분과 진짜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식초는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2스푼만 꾸준히 드셔도 식후 혈당이 평균 30% 낮아지고 허리둘레는 한 달 만에 2cm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하는 건 바로 생활 습관이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수많은 환자분들이 식초 하나로 몸이 가볍고 혈당이 안정됐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병원만 가면 약만 늘고 몸은 그대로였는데요. 식초로 처음으로 제 몸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요즘 몸이 자주 붓고 소화가 안 되고 낮에도 기운이 없으신가요? 밤에는 뒤척이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머리는 맑지 않고요? 그 모든 증상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몸 전체 순환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식초는 혈당과 혈압은 물론 면역력, 수면, 염증, 심지어 내장 지방까지 함께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의학적 연구와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확인한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식초의 숨은 효능 10가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드셔야 내 몸에 맞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작지만 강한 변화, 그 첫걸음을 지금 함께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로 가장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증상, 바로 복부지방과 내장지방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배만 유독 나오는 체형,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빠지지 않는 뱃살. 혹시 여러분도 거울을 보며 나 왜 이렇게 배만 나왔지? 하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미국 뉴욕 메디컬 칼리지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하나 있어요. 12주 동안 사과 식초를 하루 2스푼씩 꾸준히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허리둘레가 3.5cm 더 줄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체중이 빠진 게 아니라 내장에 쌓인 지방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식초 속 아세트산이 우리 몸의 지방 합성을 막고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를 더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제 환자 중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5세 여성분이셨는데 다른 곳은 마르신 편인데 배가 유독 많이 나와서 너무 스트레스라고 하셨어요. 운동도 하고 식사도 조절하는데도 배는 줄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넣어 하루 2번만 드셔보시라고요. 3주 후에 내원하셨을 때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허리 밴딩이 느슨해졌다고 전엔 구부리기만 해도 배가 접혔는데 이젠 앉아 있을 때도 훨씬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고 인바디를 재보니 체중은 1kg밖에 안 줄었는데 복부 지방률은 무려 3.8%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살이 빠질 수 있는 몸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운동에도 빠지지 않는 뱃살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식초 습관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102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또는 현미 식초를 한 스푼 타서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하루 한 번보다는 아침, 저녁 2번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여기에 꿀을 13티스푼 정도만 넣으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단, 위가 예민하신 분은 식사 중간이나 직후에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절대로 식초 원액은 드시면 안 됩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이라 위, 점막과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물에 희석해서 드시고 식후엔 가볍게 입을 헹궈 주시면 더 안전합니다. 약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식초가 약의 흡수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뱃살을 줄이기 위한 습관이 아니라 몸의 염증을 낮추고 대사 기능을 깨우는 똑똑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수면 문제입니다. 밤에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고 이른 아침에 또 깨어버리는 일이 반복되면 하루 종일 피곤하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눈이 무겁고 머리는 멍하다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연구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한 수면의학센터에서 진행된 실험인데요. 가벼운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잠자기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를 한 스푼 넣어 마시게 했더니 평균 수면 시간이 43분 늘어났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과 칼륨 성분이 혈당과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을 안정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밤에 자다가도 각성 호르몬이 나와 잠을 깨우거든요. 그런데 식초가 그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잡아주면서 밤잠을 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도 수면장애로 고생하던 71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밤에 3번은 꼭 깨고 아침이면 온몸이 천근만근이라고 하셨죠.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단순했어요. 저녁 식사 30분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드시라고 한 거예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새벽에 한 번밖에 안 깼어요. 이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물론 식초 하나로 모든 수면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면을 방해하는 혈당 변동, 심장 두근거림, 부종, 위 더부룩함 같은 여러 원인을 동시에 다루는 데는 식초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해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잠을 설쳐서 힘드셨다면 식초 습관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한 스푼, 너무 시면 꿀을 살짝 넣으셔도 괜찮아요. 단, 위가 약한 분들은 식사 직후나 간단한 간식 후에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식초는 항상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원액은 절대 금물이에요. 자극이 강해 이와 식도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요. 수면제 대신 식초 한 잔. 자연스럽게 내 몸을 진정시키고 다음 날 아침을 가볍게 열 수 있는 작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성 염증과 면역력 이야기입니다. 병원 가도 원인이 딱 안 잡히는 통증, 붓기, 피로 같은 증상들. 알고 보면 그 밑바탕에 염증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작은 염증도 쉽게 커지고 회복도 더딥니다. 그런데요, 미국 브라운 대학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를 4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액 내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평균 21%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몸이 가벼워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몸 안의 만성 염증이 줄어들었다는 과학적인 증거예요. 식초 속 아세트산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유전자에 작용하고 해로운 활성산소를 줄여 면역 체계를 안정시켜 줍니다. 제 환자 중에도요, 감기를 달고 살던 67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늘 비염과 목 염증 때문에 고생을 하셨고 계절 바뀔 때마다 누워 계시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바로 드시지 말고 간단한 식사 후에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스푼을 타 드셔 보시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오신 날 얼굴부터 다르셨어요. 선생님, 이번 환절기엔 한 번도 병원 안 왔어요. 밤에 기침도 안 하고 코도 훨씬 덜 막혀요. 그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면역력은 단순히 영양제 하나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염증을 줄이고 체내 순환을 안정시켜야 가능한 일이죠. 식초는 면역력을 어지럽히는 잔잔한 염증을 억제해주는 천연 방패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드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2번, 식사 후에 미지근한 물 1컵에 식초 1스푼. 너무 시면 꿀을 조금 섞으셔도 좋습니다. 단, 반드시 희석해서 드셔야 하고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공복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면역력이 자꾸 떨어진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 자주 붓는다. 그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오늘부터 식초 한 잔으로 몸속 환경부터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문제, 바로 소화입니다. 식사만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꾸 나오거나 밥을 먹었는데도 금방 배가 고파지는 느낌.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일상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원인이 위가 약해서가 아니라 위산 분비가 부족해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도 줄어들어요. 위산이 적으면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소화불량, 장내가스, 심지어 영양 흡수 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식초가 큰 역할을 합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자연스럽게 자극해서 위의 소화 기능을 도와주고 위장에서 음식이 오래 정체되는 걸 줄여줍니다.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식사 전에 섭취한 그룹은 위 배출 속도가 더 빨라졌고 식후 더부룩함과 속쓰림 빈도도 확연히 줄었다고 해요. 저도 진료실에서 똑같은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74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요. 매일 점심 먹고 나면 속이 막혀서 아무 일도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내가 끓여준 국도 체해서 버릴 때가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습니다. 식사 10분 전에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1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셔보시라고요. 보름쯤 후에 다시 오셔서는 선생님, 밥이 이제 잘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식사 후에도 소화가 편해서 걷기도 더 수월해요 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식초 속 유기산은 위장의 소화효소 분비를 도와주고 장내 유해균을 억제해 장환경도 안정시켜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후에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고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계속되신다면 오늘부터 식초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방법은 언제나 같아요. 식사 10분 전 미지근한 물 1컵에 식초 1스푼. 꿀은 소화가 예민하신 분들에겐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처음엔 식초만 넣고 드셔보세요. 단,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꼭 식사 도중이나 직후에 드셔야 하고 불편감이 느껴지면 중단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속이 편해야 몸도 편해집니다. 식초는 위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소화가 달라지면 삶의 리듬이 바뀌어요.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5번째는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혈압 이야기입니다. 증상도 없는데 수치는 점점 오르고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병이죠.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혈압계부터 찾으시나요? 숫자가 150, 160으로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발표에 따르면 식초 속 아세트산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도와준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굳고 좁아진 혈관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8주 동안 하루 2스푼의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11mmHg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15년 넘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던 82세 여성분이셨어요. 약을 먹어도 수치가 늘 160 언저리였고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뒤통수가 땡긴다고 하셨어요. 제가 권해드렸죠.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식초 1스푼을 타서 하루 2번 마셔보시라고요. 3개월 후 혈압은 145까지 떨어졌고 6개월 뒤엔 담당 주치의와 상의 후 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이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요즘은 산책 나가도 숨이 덜 차요. 하루가 가볍게 시작돼요. 식초는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하고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고기, 국물,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도움이 되죠. 섭취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과 저녁 식사 1015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하루 2번이 부담스러우시면 하루 1번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셔도 괜찮아요. 꿀을 약간 섞으면 혈관에도 도움이 되고 맛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다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현재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절대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에 용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식초는 약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혈압을 안정시키는 좋은 보조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생활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혈관은 달라지고 몸 전체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6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시는 문제, 바로 혈당입니다. 공복 혈당이 120만 넘어도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하고 식후 혈당이 180을 넘으면 당장 병원 가야 하나 고민이 되죠. 특히 아침마다 손가락 찔러 혈당 기계에 숫자 뜨는 그 순간, 그 짧은 숫자 하나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어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한 실험인데요.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식사 2분 전에 사과 식초 2스푼을 물에 타 마시게 했더니 식후 혈당이 평균 2530%까지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혈당을 더 잘 처리하게 도와줍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효과를 여러 번 봤습니다. 73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요. 20년 가까이 당뇨약을 복용 중이셨고 공복 혈당은 늘 150에서 160을 오갔습니다. 아침엔 머리가 무겁고 식후엔 늘 졸리고 무기력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어요. 아침 식사 1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 드셔보시라고요. 처음엔 신맛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셨지만 2주쯤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고 한 달 뒤엔 공복 혈당이 125까지 내려갔습니다. 선생님, 약 바꾸지도 않았는데 혈당이 이 정도로 떨어진 건 처음이에요.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식초 하나로 당뇨가 완치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줄이고 약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너무 시면 꿀을 반 티스푼 정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위가 예민하신 분은 공복에 드시지 말고 식사 중간이나 직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식초는 반드시 희석해서 드셔야 하고 절대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치아나 위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꼭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당뇨는 습관의 병입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하루의 흐름을 바꾸는 작은 습관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출발점이 오늘 아침 식초 한 잔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은 피로, 쉽게 지치는 체력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몸이 무겁고 움직이려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머리는 멍하고 집중도 잘 안 되죠. 그런데 혈액 검사에도 별 문제는 없다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몸에 피로 물질이 쌓이고 대사가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식초는 바로 이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은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아미노산이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에너지 회복을 도와주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일상 활동에서 덜 피로하다고 느낀 비율이 38% 더 높았다고 해요. 제 환자 중에도 늘 몸이 무겁다고 호소하던 69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운이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병원 검사는 다 정상이었지만 삶의 질은 많이 떨어져 있었죠.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후 미지근한 물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드셔보시라고요. 처음엔 그게 뭐 도움이 되겠어? 하셨는데요.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눈도 더 잘 떠지고 몸이 좀 덜 무거워요. 걷는 것도 덜 힘들어요. 식초 속 유기산은 세포 암미토콘드리아, 즉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을 에너지로 바꿔 쓰는 대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몸이 더 쉽게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식후 졸림이 심하거나 기운이 쉽게 빠지는 분들께 효과가 좋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늘 같아요. 하루 2번, 식사 전 15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 꿀을 살짝 넣으면 흡수도 더 부드러워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은 반드시 식사 직후나 중간에 드시고 절대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 에너지 순환이 막혀 있는 분들께는 그 흐름을 다시 돌려주는 강력한 자극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나날이 계속된다면 오늘 식초 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이 먼저 변하면 마음도 따라 바뀝니다. 8번째는 우리 몸의 해독 공장 바로 간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죠. 문제 생겨도 쉽게 티가 나지 않다가 어느 날 피곤함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에서는 지방간이나 간 기능 저하가 점점 늘고 있고 피로감, 소화불량, 안구건조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나곤 해요. 그런데 식초가 간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만 국립양민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지에게 고지방식을 먹인 뒤 일부 그룹엔 식초를 함께 투여했더니 간에 지방이 쌓이는 정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 내 중성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66세 여성분인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올라간 걸 보고 처음엔 깜짝 놀라셨어요.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 왜 간이 나빠졌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피로도 심하고 눈이 뻑뻑하고 소화도 안 된다고 하시길래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하루에 2번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드셔보시라고요. 그리고 2달 뒤 다시 검진을 하셨는데 ALT 수치가 68에서 42로 내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고 환자분은 몸이 먼저 가볍더니 수치도 따라 내려가네요 라고 웃으셨어요. 간은 해독을 담당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 잦은 약물 복용, 과도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쉽게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식초는 혈당과 중성지방을 안정시켜 간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줄여주고 지방간의 진행을 막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앞과 같습니다. 아침과 저녁 식사 전 15분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나 현미식초 한 스푼, 꿀을 아주 약간 넣으면 맛도 부드럽고 흡수도 더 편해집니다. 단, 간 기능이 이미 많이 저하된 분이나 약물 복용 중인 분은 식초가 간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간은 몸속 모든 대사와 해독의 중심입니다. 그만큼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장기예요. 그런데 잘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건 결국 우리가 만든 습관들이죠. 이제는 간을 쉬게 해줄 때입니다. 그 시작을 오늘 식초 한 잔으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9번째는 많은 분들이 매일 겪고 있는 문제,
바로 관절통과 무릎 뻣뻣함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잘 안 펴지고 계단을 내려갈 땐 유난히 시큰거리죠. 무릎만 그런 게 아닙니다.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허리가 당기고 오래 걷고 나면 무릎 안쪽이 욱신거리는 경험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절통, 단순한 노화 탓만은 아닙니다. 몸속에 염증이 계속 쌓이면서 관절 주변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그게 점점 통증과 뻣뻣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식초가 이 염증성 관절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 속 아세트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관절 내 염증 물질을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관절을 망가뜨리는 활성산소와 염증 반응을 식초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진료실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72세 할머니였는데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무릎이 화끈거리고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잘 안 움직인다고 하셨어요. 관절약도 오래 드셨고 물리치료도 받으셨지만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식초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하루에 2번, 식사 전에 미지근한 물에 사과 식초 1스푼. 그렇게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오셨을 때 계단 내려가는 게 전보다 한결 편해졌어요. 아침에 손 펴는 것도 덜 아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식초는 진통제처럼 바로 통증을 없애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몸속 염증 환경을 바꾸고 관절 주변 순환을 도와 장기적으로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관절염의 초기 단계거나 날씨에 따라 관절이 욱신거리는 분들께 식초가 의외로 효과적일 수 있어요.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과 저녁 식사 1015분 전 따뜻한 물 1컵에 식초 1스푼. 너무 시면 꿀을 약간 섞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위가 약하신 분은 반드시 식사 도중이나 직후에 드셔야 하고 절대 원액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절약이나 항염증제를 드시는 분은 식초가 약물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드시기 전엔 꼭 전문가 상담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관절은 쓰면 쓸수록 닳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면 얼마든지 덜 아프고 덜 뻣뻣하게 살 수 있어요. 그 관리의 시작을 오늘 식초 한 잔으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0번째는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장기,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의 쓰레기통이자 정수기입니다. 하루에도 180리터 이상의 혈액을 걸러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 소변으로 내보내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게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겁고 손발이 저린 증상까지 생길 수 있어요. 병원에 가서야 알게 되죠.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 있고 사구체 여과율이 낮아져 있다는 걸요. 그런데 식초가 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란 타브리즈 의과대학의 연구팀은 사과 식초가 체내의 항산화 능력을 높이고 신장 조직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성 신장 손상이 있는 실험군에서 사과 식초를 꾸준히 투여했더니 신장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저희 진료실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68세 여성분이셨는데 아침마다 눈이 잘 안 떠지고 손발이 자꾸 붓는다고 하셨어요.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진 상태였고 이뇨제를 복용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초 습관을 권해드렸어요. 하루 한 번 점심 식사 후에 미지근한 물에 식초 1스푼을 타서 마시는 걸 시작하셨죠. 2달쯤 지나고 나서 오셨을 때 붓기가 덜하고 아침이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양말 자국이 반나절 가도 안 없어졌는데 요즘은 한두 시간이면 싹 빠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식초는 직접적으로 신장병을 치료하진 않지만 혈액 내 노폐물 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데는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짠 음식을 좋아하거나 당뇨 고혈압으로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 좋은 보조 습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 특히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식초의 산 성분이나 칼륨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의사와 상의 후에 섭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예방 차원에서는 하루 한 번, 식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 꿀은 가급적 피하시고 식초만 단독으로 섭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말없이 일하지만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작고 조용한 식초 습관이 그 신장을 오래 지켜주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식초를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것도 꾸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방법이 틀리면 오히려 속만 상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은 하루에 1, 2회, 식사 1020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아침 공복이나 저녁 자기 전이 특히 효과가 좋은데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식초물을 한 잔 마시면 밤사이 쌓였던 노폐물이 씻겨나가고 장과 간, 신장 모두가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사과 식초와 꿀을 함께 타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피로가 심할 때나 잠들기 어려울 때 자기 전 이 조합을 마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 구연산, 말산 등이 풍부해 에너지 회복과 해독 작용에 효과적이고 꿀에는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특히 당뇨나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식초를 식사 전에 드심으로써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걸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와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에서도 식사 전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 마신 그룹이 식후 혈당이 2530%나 낮게 나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 검증된 결과예요. 식초 속 아세트산은 위장의 소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주고 간에서 당을 만드는 작용을 줄이며 근육이 혈당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 식초는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몸속 대사의 흐름을 바꾸는 조력자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종류는 사과 식초, 현미 식초, 감식초 등 자연 발효된 식초를 추천드려요. 드실 때는 절대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마시고 위가 약하신 분은 식사 중간이나 직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은 식초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약이 아니에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어떤 보약보다 더 꾸준하고 강한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에 식초 한 숟가락. 몇 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하고 식후 혈당이나 속 불편함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식초는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고 간과 신장 기능을 도우며 소화와 변비, 수면,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피로 회복, 관절염, 염증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하루 3번이 부담스러우면 아침, 저녁 2번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하루 1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저도 올해 79세지만 여전히 진료실에 서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건 매일매일 실천한 이 작은 식초 습관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몇 달 후 식초 한 숟가락이 가져온 변화를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늘 드리는 말씀 한마디만 기억해 주세요. 약보다 강한 건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시작은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이 내용을 함께 나눠주세요. 숨결 건강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